안녕하세요. 기능의학하는 피부과 전문의 신하라입니다. 오늘은요 5ENE 중에 5번째 E, Erase Painful Memory and Stress라고 해서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이 피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그거를 어떻게 좀 완화를 시키는 것이 피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 바디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심신의학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의 상태가 전체적인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질병이 유발될 수도 있다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 있죠. 화병이라고.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나거나 이걸 꾹꾹꾹꾹 눌러 참으면은 몸에 병이 나타나는 거. 사실은 그거를 약간 꾀병이라고 여기기도 하고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마인드 바디라는 학문은 외국 서적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이거 번역본도 한국어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요즘은 학계에서 이걸 다 정설로 받아들이고 환자분들 치료에도 각 과별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이제 저희는 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채널이잖아요. 그러면 피부하고도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책자는 피부과 전문의를 하시고 동시에 또 정신과 전문의도 한 미국에 있는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제가 항상 궁금해했던 내용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들이 다 피부로 다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태아가 이렇게 공처럼 생겨서 이게 다 분화가 되면서 자라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신경 조직을 이루는 부분과 피부를 이루는 조직이 같은 데서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를 떠나서 요즘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런 용어가 있어요. Psychoneuroendoimmunology 또는 Psychoneuroimmunology. 무슨 말이냐면 사이코, 정신적인 것이 뉴로, 신경계통을 거쳐서 엔도, 그런 호르몬 계통을 거쳐서 이뮤놀로지, 면역계에 영향을 준다. 이게 다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마음에 느끼는 것들, 마음의 스트레스들이 전신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당연히 그러면 피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스트레스 상황이 됐을 때 그럼 피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에서 두 가지 패스웨이로 작용을 하는데 그 하나가 호르몬계고 또 하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자율신경계예요. 그래서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전신적인 영향을 주고 또 피부 자체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랑 마찬가지로 HPA-X라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을 때 발동되는 그런 호르몬 계통이 같이 활성화가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자체만으로도 피부 장벽 기능을 떨어지게 해요. 장벽 기능이 손상되면 정말 모든 피부 질환과 노화가 다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루트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피부에는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스트레스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연구가 많이 돼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소양증이에요. 소양증 자체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거 자체로 긁게 되죠. 그러면 피부 장벽 자체가 망가지고 또 다시 전신적으로 영향을 주고 염증을 일으켜서 또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고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스트레스 자체가 피부에도 영향을 주지만 피부 질환 자체가 또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세요. 여러 가지 문헌들이 피부 질환 환자들한테서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다시 또 환자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힘들어지면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서 다시 또 피부염이 심해지는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잘 다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할 때 명상, 요가, 그다음에 마음 챙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마인드 바디 트리트먼트에 들어가거든요. 심신의학의 치료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문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꼭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물론 저희 병원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치료를 해보시다가 고생 끝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 오실 때 본인의 피부 상태에 대해서 너무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저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제 가려움증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 마음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그 마음 자체가 피부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 있고 그런 현상을 정신의학 용어로 파국화, 카타스트로피파이징 뭐 이렇게 약간 어려운 용어인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파국화라는 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너무 심한 환경, 정말 그 상황으로 있을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환경을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가려움증이 저녁 때마다 되니까 오늘 밤에는 안 가려울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은 안 가려울까?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너무 계속 힘들고 몇 년씩 뭘 해도 안 좋아지는 피부 질환이 있고 하시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거 자체가 본인을 더 힘들게 하고 피부 질환을 더 나빠지게 할 수 있어서 그거를 조금 릴리즈하는,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으시는 게 중요해서, 특히 주사성 피부 환자분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이 기능의학 채널을 시작한 이유 중에 물론 이 피부 기능의학이라는 걸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저를 만나러 오시는 그 주사 피부염 환자분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채널을 시작한 거예요. 그럼 바로 좀 주사 피부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왜 안 하세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주사성 피부염이 제대로 될 치료가 되려면 저희가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잘 하셔야 재발을 안 하고 잘 지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지않아 주사성 피부염 환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한번 꼭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씩 따라 하시면 조금씩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 이 주사 피부염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토피 환자분들보다 훨씬 더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토피 피부염은 대중적으로도 아토피 피부염은 좀 힘든 질환이야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 반면에, 주사 피부염은 아직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너무 괴로운데 주변 분들은 그걸 잘 몰라주고, 피부를 봐주시는 선생님들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선생님들은 그건 평생 가는 질환입니다, 나을 수 없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약을 드셔야 돼요, 이렇게 쉽게 툭 던지시는 말씀이지만 환자분들은 그걸 약간 사형 선고처럼 받아들이고 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좋아지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로 되고요. 주사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에 제일 위에 해당되는 게 사실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지 마시고 좋아질 수 있을 거야, 좀 시간이 걸려도 나아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스트레스, 우리 마음가짐과 피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피부 자체의 질환이 만드는 어떤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거를 깊게 파고들면은 끝이 없고 굉장히 문헌도 많은데, 제가 오늘은 복잡한 얘기는 다 뺐고 그냥 정말 환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거는 다음 편 영상을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도 편하게 가지시고 피부도 좀 편안해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능학TV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기능의학 채널이 도와드립니다.